결혼 생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의 거리가 멀어지고 소통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들 중에서는 황혼 이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67세의 박준호 씨와 64세의 김영숙 씨 부부는 결혼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초기에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의 변화와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서로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으며 김영숙 씨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서로의 존재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희미해졌습니다. 퇴직 후 두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은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심지어 TV 리모컨 하나를 두고도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혼 30년 이상의 부부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로 일부 부부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게 된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박준호 씨와 김영숙 씨는 이러한 변화가 어색하게 느껴졌고 이혼을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함께한 세월이 아깝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관계에서 누적된 감정의 변화입니다. 이들 부부가 겪고 있는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퇴직 후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박준호 씨는 하루 종일 TV를 보고 김영숙 씨는 집안일을 하며 각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 간의 소통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침 산책을 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내려고 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아내는 남편이 계속해서 TV만 보며 쉬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하자고 할 때마다 귀찮아하는 눈치를 보였고 그로 인해 갈등이 쌓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나 아이들의 교육 문제 등으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대화의 주제들이 사라졌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지 않다 보니 무엇을 말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이로 인해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각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TV를 보는 일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고 말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지만 퇴직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생활 방식에서 차이를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쉬고 싶었지만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그에게 뭔가를 하자고 요청했을 때 남편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작은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젊었을 때는 바빠서 잘 느끼지 못했던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부들 중 82%가 적절한 소통 방법만 찾으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준호 씨와 김영숙 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상담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털어놓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풀어나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예전의 연애 시절처럼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에서의 작은 갈등을 미리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대화가 줄어들기 쉬운 시기이지만 적절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단단한 부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숙 씨는 남편이 정말 무관심한 걸까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걸까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래 대화하지 않으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작은 연습을 통해 감정을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 5분이라도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짧은 메모나 편지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둘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지 않게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절대 반박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꺼내 놓은 순간 상대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동안 단절되었던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영숙 씨는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던 중 10분 대화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직접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영숙 씨는 용기를 내어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의아해했지만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씨는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묻자 남편은 어색했지만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10분 대화법은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었고 중요한 것은 대화의 양이 아니라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하루 중 10분이라도 부부만의 대화 시간을 정하고 TV나 휴대폰은 잠시 두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어야 하며 조언이나 비난은 잠시 접어두고 그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와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대화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공감을 표현하는 말을 잊지 마세요. 그랬구나. 그게 힘들었겠네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대화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 표현입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에게 요즘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언제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말을 자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쓰레기를 내다 버려도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감사 표현은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남편이 해준 일 중 하나를 떠올려보고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 대신 해줘서 고마웠어. 오늘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웠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아내의 감사 표현이 계속되자 점점 더 아내를 배려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감사 표현은 배우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매일 배우자가 한 일 중 하나를 떠올리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설거지를 해줬다면 고마워. 운전을 해줬다면 수고했어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감사의 말을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당연하게 생각했던 작은 행동들도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식사 준비, 빨래, 청소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감사의 표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주 1회 감사일기를 써보고 그것을 배우자와 공유해보세요. 글로 표현하면 더 구체적이고 진심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 표현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배우자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 두기가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지던 영숙 씨는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자주 다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은 직장에서, 아내는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서로 다른 일들을 했고, 그런 각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사소한 것들이 불편함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쉬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그런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남편은 그저 쉬고만 있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 두기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후 영숙 씨는 작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는 시간을 간섭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림을 배우기 위해 수채화 수업을 등록하고 매주 한 번 외출하는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예전 동료들과 연락을 재개하고 등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서로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고, 아내는 그림을 배우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남편은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자 하고 싶은 취미나 활동을 정해보세요. 평소 관심 있었던 것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자신의 시간을 가질 때 간섭하지 마세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서로의 개인 시간을 응원해주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니 잘 다녀와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넷째,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 그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세요. 각자의 시간이 소중하다면 함께하는 시간도 더 특별해질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 두기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함께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박준호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신혼여행 때 찍었던 사진을 보며 당시 젊은 자신과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준호 씨는 왜 더 이상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함께 소소한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즐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퇴직 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TV를 보거나 각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 사진 다시 찍어볼까? 처음엔 웃으며 말도 안 된다던 영숙 씨도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도로 떠났고 예전의 장소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전보다 주름도 늘고 머리카락도 희끗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소원해질 때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젊었을 때 함께했던 것들을 다시 해보세요. 신혼여행지를 다시 방문하거나 연애 시절 데이트했던 장소를 찾아가 보세요. 30년 전 찍은 사진을 다시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해보세요.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요리, 댄스,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여행을 떠나보세요. 셋째, 추억을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찍은 사진을 모아 추억 앨범을 만들고 가끔씩 손편지를 써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과거의 좋은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느냐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72세 이성환 씨와 70세 한정희 씨 부부는 오랫동안 남편의 생활 습관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성환 씨는 TV를 볼 때마다 리모컨을 독점했고 설거지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작은 불만들이 큰 짜증으로 변했으며 이야기가 시작되면 항상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더 꽉 쥐었고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의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점점 더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전혀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이에 대한 답답함이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그런데 너는 변하려고 해봤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정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나는 맨날 남편이 변하길 바라면서 나는 변하려고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부부가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를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벽한 변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내 기대를 100% 충족하는 존재가 아니며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남편에 대한 시각을 조금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설거지를 하지 않거나 TV 리모컨을 독점하는 작은 행동들에 대해 불만을 품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다른 점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침마다 건네는 커피 한 잔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커피 한 잔일지라도 남편이 자신을 생각하며 해주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또 남편이 TV를 보며 좋아하는 뉴스를 볼 때 굳이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TV를 독차지하던 남편이 어느 날 정희 씨에게 요즘 재밌는 드라마 보는 거 있어. 나 하나 있는데 같이 볼래? 라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후 함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부부 관계는 한쪽이 완벽하게 변한다고 해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시선의 변화와 작은 태도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부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보세요. 둘째,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작은 변화에 의미를 두세요. 배우자가 바뀌길 바라는 대신 내가 먼저 바뀌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식의 말보다는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서로의 작은 노력을 칭찬하고 인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요즘 당신이 예전보다 대화에 신경 써주는 거 알아요라거나 가끔이라도 집안일을 도와줘서 고마워요라고 표현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노력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완벽한 부부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은 나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방법들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고 상대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방법들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서먹한 10분 대화부터 배우자의 작은 행동에 감사 표현하기,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기 등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부부관계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는 관계가 될 것인지, 서로를 존중하고 위지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라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오래된 우물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메말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민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행복은 함께할 때 더 깊어집니다.